안녕하세요. 육아를 기피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로맘입니다. 시공 주니어와의 인터뷰 1편에서는 기획본부장님을 통해 단행본 그림책의 깊이, 수상작 그림책의 의미, 그림책 작가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림책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통찰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공 주니어의 기획본부장님과 함께 그림책을 쓰고 그리고 만드는 분들의 비하인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클라센에 대해서 한번 좀 해외 작가에서는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너무 유명한 그림 작가잖아요. 근데 이분 책에서 이제 흔히 저희가 느끼는 오픈 엔딩, 상상에 맡기는 그런 엔딩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책은 과연 만 0~3세를 위한 그림책인지 아니면 만 3~6세를 위한 그때가 돼서야 볼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사고가 발달해 볼 수 있는 책인지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존 클라센의 책은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까요? 굳이 지금 이제 그 독자 연령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4~7세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3~6세 혹은 3세 대상으로 책이 보일 수 있을까? 요거는 뭐 정답은 아닌데 참고를 좀 하셔도 좋을 만한 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가의 이력을 좀 참고하셔야 돼요. 존 클라센이 캐나다 출신인데 쉐리던 대학의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픽사에서 아트 디렉터를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출판계로 이제 이동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가들은 보통 이제 어떤 주인공이 설정이 되면 기승전결로 해서 사건을 만드는데, 이 작가는 애니메이션 만들듯이 캐릭터 위주인 거예요. 캐릭터 위주고 배경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그리고 그 캐릭터 안에서도 눈, 코, 입으로 표정을 연기를 하고, 그리고 설명글이 없어요. 설명글이 없고 따옴표 대화만 이제 주고받는 거죠.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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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뜻 보면 3세 우리 이제 3~4세 아이들이 캐릭터 좋아하고 대사글로만 읽기도,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구어체인 거죠. 구어체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순하게는 3~4세 아이용이지 않을까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수위가 높아요. 맞아요. 수위가 높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갖고 있는 블랙 유머와 그리고 말장난, 그리고 말씀드리는 그런 열린 결말, 그 열린 결말이라는 게 그 다음 장면에서는 그러면 얘네는 어떤 관계가 됐을까? 화해했을까? 아니면은 서로 잡아먹히는 관계가 됐을까 등등을 유추할 수 있는 사고력까지 이르는 연령이 되어야 이 책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다음 질문입니다. 창작 그림책은 많이 읽어주면 많이 읽어줄수록 좋을까요? 좋아요. 좋군요. 정말 좋아요. 왜인가요? 그리고 정말 추천하고 싶고요. 근데 창작 그림책이 우리나라 것만 창작이 아니잖아요. 네버랜드 세계 걸작, 뭐 네버랜드 우리 걸작 다 창작 그림책이에요. 근데 창작 그림책이 왜 좋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도 불안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외로운 존재들이고 누군가가 말 걸어주기를 원해요. 그 육아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저는 갓 태어난 갓난아기 데리고 있을 때 말을 하고 싶은데 얘한테 무슨 말을 걸어야 되는지 근데 정말 난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육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얘한테 말을 걸어주고 싶은데 할 말이 없으니까 얘를 들쳐매고요. 서가에 가서 제가 읽었던, 제가 20대 때부터 대학 시절부터 아껴뒀던 책들에 대한 책등을 계속 읽어줬어요. 엄마 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 추억이 담겨진 책들의 그 표제어를 다 읽어주면서 이 책은 이랬어 라고 사연들을 들려줬었는데 그게 제가 아이한테 들려줬던 말 걸기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좀 이상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그림책이에요. 매개체를 통해서 대신 말 걸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국어 교육에서
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있잖아요. 네. 말하자면 이제 듣기는 인풋이고 말하기는 아웃풋이고 그리고 읽기가 인풋이고 쓰기가 네. 아웃풋이죠. 근데 네. 많은 부모님들이 이 과정이 바뀌길 바래. 왜 들려주는 거 없이 우리 아이 언어 발달이 늦어요. 저기 표현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읽은 것도 없는데 왜 받아쓰기가 왜 그 모양이니부터 해서 쓰기가 왜 안 되니부터 해서 지적부터 하시는데, 창작 그림책을 많이 들려준다는 건 작가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야기 속에 캐릭터가 아이한테 말을 걸고요. 그리고 작가가 말을 걸고요. 내가 너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 그거를 이제 책을 통해서 말을 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말을 걸잖아요. 네. 아이한테 들려주잖아요. 그럼 아이는 그 냄비 중에서도 삼중 바닥이 좋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두껍고 무거운 냄비. 네. 네. 창작 그림책을 읽는다는 거는 말 걸기가 삼중인 거예요. 그냥 말 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표님께 이렇게 말을 걸듯이 하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한 어떤 것들이 아이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인풋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이 있겠죠. 제가 아까 이제 그림책에서 책 표지부터 그리고 제목부터 읽어주라는 게 이제 아까 디자인적인 요소를 이야기했지만 편집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제목이거든요. 네. 제목을 명사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질문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서술형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책의 표현력도 되게 달라지고요. 마케팅 키워드도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작가도 똑같이 고민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표제어를 애한테 안 들려주고 읽는다? 그거는 뭔가 저기 이너 안 입고 네. 밖에 겉옷부터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그 단단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그런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본문만 쑥 읽어주는, 그리고 책 다 읽었어, 이거는 네. 굉장히 저는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창작 그림책이 네. 3중으로 말을 걸 수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네. 이 유아기 때 창작 그림책을 읽어줘서 아이들이 이 귀로 듣는 체험을 한다는 거는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기 때 그림책을 많이 읽어준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이유가, 네. 내가 그냥 세상에 떨어진 외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나한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말을 걸고 있구나, 내가 그만큼 환대받는 존재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자라니까 자존감이 안 높아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밝게 혼자 쫑알쫑알대면서 자꾸 스토리 들려주고 그런 아이가 네, 자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너 밥 먹여줬으니까 너 이제 놀아 하고 덩그러니 그냥 이렇게 방목하듯이 하면 네. 애들이 이렇게 먹고 자고 일상은 유지되지만 나는 세상에 되게 혼자인가 보다,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주네. 정말 그림책 캠페인은 네. 유아기 때 그림책 캠페인은 정부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와. 개인적으로는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 중에서 가장 쉽지 않았었던 그림책이 저한테는 단행본, 그 중에서도 이렇게 창작 그림책이기는 했는데, 네. 말씀을 듣고 보니 더 그 필요성과 깊이에 대해서 깊게 이렇게 공감을 하게 돼서 네. 저도 다시 한번 좀 더 심기일전해서 더 많은 창작책을 읽어주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행본 책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낀 점이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만 2세에서 3세일 때 읽을 수 있었던 책들이 네. 특히나 단행본에서는 좀 적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아기 그림책, 그러니까 만 0~2세, 0~3세 요때 아기 그림책에서 3~5세, 4~7세로 넘어갈 때 그림책 수준이 좀 너무 확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네. 받기도 했고요. 이런 아쉬움은 어떻게 해소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만 2~3세 시기에는 어떤 책들에게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독자들의 접근보다 출판사가 접근을 해야죠. 접근해 주세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3~5세용 그림책을 런칭을 합니다. 또 훅 들어오시네. 몰랐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이제는 독자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더 많은 서비스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는 지금 항 시리즈가 뭐 300 몇 권까지 갈 만큼 네. 볼륨감 있게 그것들 지속하는 거에 이제 의미를 뒀다면 네. 이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소세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자들의 니즈에 맞게끔 오히려 기획 편집하고 그것들을 네.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이 든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3호세용 이제 시리즈 보통 네. 저희 그림책들이 47세용으로 네. 되어 있고 03세 보드북이 있다 보니까 네. 딱 애매하게 3호세가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3호세가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니고 네. 감정 그림책, 뭐 성장 그림책 이런 어떤 컨셉들의 바르스칸 네. 그림책 이런 것들에 오히려 포함이 돼 있었고 네. 그리고 네버랜드 세계걸작 그림책에도 3호세용 그림책들이 한 11권에서 13권 정도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너무 숨어 있다 보니까 네, 많이 숨어 네, 있다. 그래서 이제 존재감을 좀 크게 부각을 네. 하자. 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시리즈를 이제 핑퐁 그림책이라고 네. 예, 주거니 받거니 엄마와 아이가 그리고 아. 책과 아이가 네. 그리고 뭐 부모와 아이가 세상과 아이가 조금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 네, 네. 예, 그런 시리즈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핑퐁 그림책 시리즈를 런칭을 하는데요. 네. 한 페이지를 읽었을 때 그 호흡이 얼만큼 되는지를 저희가 네. 이제 기획 편집하는 단계에서 다 검증을 해요. 검증을 네. 하고 읽어주는 사람도 부담 없고 듣는 사람도 네. 부담 없고 그리고 설명글이 없기 때문에 캐릭터 중심으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형으로 네.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책들이 네. 이제 3호세용 도서에는 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림책도 사건 위주보다는 주인공 위주로 조금 단순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책들을 우리가 3호세에 좀 네. 들어가도록 하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은 네. 시공주니어의 3호세 책은 그 3호세 책으로 구성될 그 책들은 어떤 작가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셨을까요? 저희가 지금 출시를 한 10권에서 15권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정말 그 책들을 컬렉션하기 위해서 한 500억 원 이상을 본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만큼 이제 9관부터 해서 네. 올해 23년도 나오는 최신간까지 네. 예. 그리고 그 엄마들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 공동구매나 이런 데서 원서들 이미 베스트 원서로 많이 만나시는 책들 있죠? 아, 네. 예. 그 책들도 다 검토했어요. 네. 네, 다 검토해서 이게 왜 인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네. 우리 시리즈에 부합한가, 우리의 방향과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컬렉션 했고요. 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은 그림책이란 어떤 그림책일까요? 좋은 그림책은 자기가 읽고 남한테 선물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읽고 감동받을 수 있고 책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좋은 그림책이지 않을까요? 네.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엄마 나 이거 좋아, 재밌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이 드물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가 읽었는데 얘가 이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까? 그래서 적어도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엄마 이 책 참 좋았어 라고 표현 못해도 그림책을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네. 애착 인형을 두듯이 애착 그림책 정도는 서가에 보관을 좀 해주시면 네. 네. 걔가 성인이 됐을 때 네. 두고두고 자기 어린 시절을 좀 향수할 수 있지 않을까? 엄마 아빠가 나 무릎에 앉혀놓고 읽어줬던 책인데 등등등 네. 하면서 네. 저는 그런 어떤 좋은 그림책에 대한 추억을 아이한테 제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아이들이 이 책이 정말 좋아라는 표현을 뭐 상당히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엄마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아이가 그래도 그 책을 여러 번 가지고 온다든지 네. 그리고 다른 책은 보다는 뭐 좀 더 끝까지 계속 읽고 본인이 여운이 남듯이 이렇게 계속 더 본다든지 네. 예, 그런 책들이라고 하면은 좀 아이의 애착책처럼 좀 더 오래 놔두는 방향으로 정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네. 그리고 5세 때
책꽂이에 있었는데 네. 거들떠도 안 보다가 7세 때 다시 꺼내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이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그러다가 9세 때 다시 또 꺼내보는 애들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그거를 이제 꺼내보잖아요. 근데 많은 네. 부모님들이 요즘 거실에 책장이 없잖아요. 저 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일단은 내 소유욕, 내 네. 거라는 어떤 개념을 일단 경험을 좀 주시고 네. 그래서 아이가 그걸 선택하게끔 엄마 아빠가 여기까지는 해줬어 하고 책장을 딱 마련해서 그림책을 구비는 해줬는데 그 다음은 너의 선택이야 이러면서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게 되면 아이의 어떤 개념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자기 일상에서 어떤 자기 주도성이 없는데 네네. 공부에서 자기 주도성이 생길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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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자기 주도성을 경험을 하게 나도 선택권이 있구나 우리 집에서 네. 라는 거를 경험을 해야 공부할 때도 주도성이 생기고 내 인생은 내 거구나 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저는 그게 경험이 책을 보는 데서 제일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 질문, 좋은 그림책에 대한 설명까지 소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긴 시간 이렇게 좋은 또 깊이 있는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저의 사견에 불과하지만 현장에서 우리 후배들하고 충분히 우리가 왜 이 책을 만들어야 될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책을 만들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게 할까? 네, 그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민을 덜어주실 분들은 독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좋은 작가가 나오려면 네. 우리나라에 이미 백희나 작가, 이수지 작가, 박연철 작가, 강경수 작가 등등 좋은 작가 굉장히 많지만 네. 이분들은 언젠가 나이 드시지 않겠어요? 네. 그러려면 더 좋은 젊은 작가들이 나오려면 독자분들이 그림책을 봐주셔야지 좋은 작가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림책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림책의 세계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도 충분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네, 네, 하고 계속해서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네. 채널에 그림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공주니어와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로운만과 시공주니어 기획본부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내 아이를 위한 좋은 그림책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통찰력이 생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올해 계속해서 매월 2편씩 올라갈 로운만과 국내 유명 출판사의 좋은 그림책 물고기 잡는 법 시리즈 영상은 계속해서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대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